물가 상승을 압박해왔던 미국의 뜨거운 노동시장이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뉴욕 증권시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등한 식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대형 업체들이 식품 가격을 부풀리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수감자 맛 교환으로 풀려난 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밤중에 마중을 나가 이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뉴욕시 버스 이용객의 절반 가까이가 무임 승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는 경찰과 자체 단속 요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의 지난달 평균 기온이 108.5도로 나타났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물가 상승을 압박해왔던 미국의 뜨거운 노동시장이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주식시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 4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폭 21만 5천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만 5천 명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업종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부문 고용이 5만 5천 명 늘어 직전 12개월 평균치에 조금 못 미치는 증가폭을 보였고 건설은 2만 5천 명, 운수창고는 1만 4천 명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정보부문은 2만 명 감소했습니다. 7월 실업률은 4.3%로 6월 4.1% 대비 0.2%포인트 상승했으며 4.1%를 예상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6% 상승해 시장 전망치에 0.1%포인트씩 밑돌았습니다.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도는 고용 증가세와 예상 밖 실업률 증가는 미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작이 늦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시장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51% 하락한 39,737.26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나스닥은 2.43% 하락한 16,776.1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전 한때 다우지수가 7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폭락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면서 일부 회복해 낙폭을 줄였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등한 식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은 크게 증가했고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 부담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대형 업체들이 식품 가격을 부풀리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 식품업계는 코로나19를 거치며 가격을 크게 올리고 이익이 급증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프랜차이즈 식당 상위 10곳은 지난 회계연도 이익이 2019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식품업체인 허쉬와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은 이 기간 순이익이 각각 62%와 28% 증가했고 제너럴 믹스와 크래프트 하인즈는 48%씩 늘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식품업체들은 지난해 분기별 이익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게 수입은 늘지 않는데 기업 이익은 증가하는 것을 두고 각계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소비자의 70% 이상이 식당, 슈퍼마켓, 식품업체가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연방거래위원회도 유통업체 비용이 줄었는데 식료품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하는 이유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리나 칸 위원장은 대형 업체들이 권한을 이용해서 식료품 가격을 부풀리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승인되면 연방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비용과 상품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예정입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식품 가격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25% 뛰면서
다른 소비재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세를 앞질렀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식품 가격이 11% 상승한 가운데 식품 유통업체의 이익은 6% 증가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고층 빌딩이 무려 97.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상업용 빌딩의 공실률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팬데믹이 어떻게 뉴욕 사무실 시장을 뒤집어 놓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맨하튼 미드타운 웨스트 50번가 135번지 23층 빌딩이 온라인 경매에서 85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2006년 매매 가격 3억 3,200만 달러에 비해 무려 97.5% 폭락한 가격입니다. 이 빌딩은 미국에서 가장 큰 상업 지구에 위치해 한때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본사 건물로도 사용됐습니다. NYT는 웅장한 유리 건물이 놀라울 정도의 헐값에 팔린 것은 팬데믹이 어떻게 뉴욕 사무실 시장을 뒤집어 놓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근 수년간 맨하탄의 대형 사무실 빌딩 몇몇의 가격이 크게 떨어져 반토막이 난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97.5% 폭락은 시장이 아직 바닥을 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NYT는 풀이했습니다. 뉴욕시의 사무실 개발 업체와 매매 중개인들은 웨스트 50번가의 빌딩이 그렇게 싼 가격에 팔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963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약 반블록에 걸쳐 있으며 버라이즌과 보석 소매업체, 잘레스 같은 회사가 입주해 있었지만 현재는 약 35%가량만이 사용되고 나머지는 공실입니다. 이 건물의 오랜 소유주인 UBS 리얼티 인베스터스가 운영하는 투자 펀드는 이전에 5천만 달러 이하에 매각하려고 했지만 거래는 무산됐고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 이틀간 공개 온라인 경매에 나서 판매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수감자 맛 교환으로 풀려난 역사적인 귀환의 주인공들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밤중에 마중을 나가 이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귀국 현장에는 반가움과 눈물, 안도가 섞인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 석방된 수감자들이 탄 비행기가 착륙한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 활주로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석방자의 가족들이 함께 이들의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수감 중이던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 미 해병대 출신 폴 휠런, 자유유럽방송 기자 알수 쿠르마셰바 등 3명입니다. 가장 먼저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은 휠런입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에게 먼저 격려를 한 뒤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고 손을 마주잡은 채 대화를 나눴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미국 국기 모양 배지를 휠런의 옷깃에 직접 달아줬습니다. 이어 게르시코비치와 쿠르마셰바도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과 악수하고 포옹했습니다. 게르시코비치는 활주로에 모인 동료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들을 향해 집에 왔다고 말하고 돌아온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 나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귀환한 이들이 가족들과 재회하는 모습을 지켜본 바이든 대통령은 기분이 좋다, 오래 걸렸다며 나는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외교의 힘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있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라며 바이든 정부의 외교력을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에 수감된 미국인들을 석방하기 위해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러시아와의 수감자 교환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으로 경호 실패 비판을 받는 비밀 경호국이 사건 당일 경찰이 발신한 결정적인 무전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총격범의 범행을 막을 수 있던 거의 마지막 기회였지만 비밀 경호국의 관련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에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의 유세장에서 총격이 벌어지기 30초 전 한 지역 경찰관이 인근 건물 지붕에 있던 총격범 토머스 매슈 크룩스를 발견했습니다.
크룩스가 총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 경찰관은 무전을 통해 다급히 장총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는 비밀 경호국에 전달되지 않았고 30초 후 총성이 울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던 막판 기회를 그대로 놓친 것입니다. 이는 사건 당일 여러 차례 발생한 비밀 경호국의 기술 장비 사용 실패 중 하나라고 NYT는 짚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비밀 경호국의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배치되거나 애초에 사용되지 않으면서 총격의 사전 방지에 실패했다는 게 NYT의 지적입니다. 비밀 경호국은 당시 감시 드론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신호 증폭 시스템을 가져오지 않았으며 사용하려던 일부 장비는 작동되지 않았다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비밀 경호국도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로널드 로어 주니어 경호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의회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경호국이 총격 전 크룩스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기들을 갖고 있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의 예산은 2014년 23억 달러에서 올해 31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보안기기 연구 개발에는 예산의 1% 미만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NYT는 기술 자체가 경호 대상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양극화가 심화하고 정치적 폭력이 노골화한 시대에 중요한 방어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대선에 따른 수요 확대로 경호 인력이 부족할 때는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버스 이용객의 절반 가까이가 무임 승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는 무임 승차로 인해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경찰과 자체 단속 요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MTA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MTA 버스 무임 승차율은 평균 47.8%로 관련 조사가 실시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일 MTA 버스 이용객이 하루 평균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무려 100만 명 가까운 이용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부적으로 셀렉트 버스의 무임 승차율은 56.6%에 달해 요금을 지불하는 승객이 오히려 적었습니다. 일반 로컬 버스의 무임 승차율 역시 46.9%에 달했습니다. 요금이 7달러인 급행 버스의 무임 승차율도 4.8%나 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MTA 버스 무임 승차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1분기 평균 21%를 시작으로 계속 상승해 올해는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MTA는 지난해 버스 무임 승차에 따른 요금 피해액을 3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철 무임 승차 2억 8,500만 달러, 열차 무임 승차 4,400만 달러 등 대중교통 무임 승차가 MTA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TA 자노 리버 회장은 지난 2008년 브루클린에서 MTA 버스 기사가 무임 승차 승객에게 요금을 요구하다 칼에 찔려 사망한 이후 정책적으로 버스 요금 지불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며 버스 무임 승차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TA는 뉴욕 경찰과 자체 단속 요원을 버스에 무작위 배치, 무임 승차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무임 승차율이 높은 노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후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의 지난달 평균 기온이 화씨 108.5도, 섭씨 42.5도로 나타났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7월 데스밸리의 평균 기온은 섭씨 42.5도, 화씨 108.5도로 전 세계 수천 개의 기상 관측소에서 지금까지 기록된 월 평균 기온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같은 장소인 데스밸리에서 2018년 관측된 7월 평균 기온 42.3도였습니다. 7월 데스밸리의 하루 중 최고 기온은 섭씨 43.9에서 53.9도였으며 7월 4일부터 12일까지 연속 9일 동안의 최고 기온이 51.7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고온 현상은 밤까지 이어져 야간에도 32.2도 이하로 떨어진 날은 겨우 이틀이었고 밤에도 37.8도를 넘긴 날이 사흘 있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6일 오토바이를 타고 데스밸리를 지나던 운전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했고, 같은 달 18일에는 한 여성이 이곳에서 온열 질환을 겪다가 구조됐습니다. 또 지난 20일에는 맨발로 모래 언덕을 걷다 양발 전체에 화상을 입은 40대 벨기에 남성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곳의 대기 온도는 화씨 123도, 섭씨 50.6도였으며 지표면은 그보다 훨씬 더 뜨거웠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기로 병원에 이송된 이 남성은 피하 지방층의 아래와 근육 또는 뼈까지 손상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등급의 화상인 3도 화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있는 데스밸리는 100여 년 전인 1913년 56.7도, 화씨 134도를 기록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곳입니다. 데스밸리의 7월 평균 기온은 섭씨 47.2도, 화씨 117도 수준이지만 지난해 7월 비공식 기온은 56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일반석에서 컵라면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난기류 발생 급증에 따른 화상사고 위험 증가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15일부터 국제선 장거리 노선의 일반석에서 제공하던 컵라면 간식 서비스를 샌드위치, 콘덕, 피자, 핫포켓 등으로 대체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난기류 증가 추세에 따라 라면 서비스의 경우 뜨거운 물 때문에 화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반석의 경우 승무원이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옮겨야 하고 승객들이 밀집되어 있어 화상의 위험이 한층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장거리 노선에는 콘덕 또는 피자, 해외 출발편에서는 핫포켓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좌석 간 간격과 통로가 상대적으로 넓어 안전사고 위험이 덜한 1등석과 비즈니스 클래스에서는 컵라면 제공 서비스를 유지합니다. 대체되는 간식이 기존에 제공되던 컵라면보다 단가가 높아 컵라면 서비스 중단이 비용 절감과 관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난기류 증가에 따라 기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일에도 중장거리 노선을 대상으로 기내 서비스 종료 시점을 기존보다 20분 빠른 착륙 40분 전으로 앞당겼습니다. 난기류로 항공기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 방지 등 비행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적사가 전 세계에서 만난 난기류는 총 6,2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73건 대비 79.8%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관련 질문에 이는 도발이라며 무모하고 불안정하며 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답했습니다. 파텔 대변인은 이어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과 관련해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우리의 영사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미국의 안전과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서의 노력과 관련해서는 필요에 따라 계속 다루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전할 말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약 10번에 걸쳐 오물풍선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된 곳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경내를 포함해 3만여 곳에 이릅니다. 연방교육부는 어제 새 학자금 융자 탕감안의 수혜 대상 대출자들에게 잠재적 구제책에 대해 알립니다란 제목의 안내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소 2,500만 명 대출자가 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 수혜를 누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안내 이메일에는 새 탕감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수혜를 원하지 않을 경우 8월 30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 탕감안은 이자로 인해 대출 원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 구제가 핵심입니다. 학자금 대출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미납 이자로 인해 불어난 부채 가운데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광견병 확산을 막기 위해 8월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려견의 입국 규정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반려견은 생후 6개월 이상이고 입국 시 건강한 상태여야 하며 국제표준화기구 ISO 규격을 따른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오는 입국자는 CDC 웹사이트에서 반려견 입국 신고서를 제출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입국 전 6개월 동안 반려견이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 있었다면 추가 조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고위험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려견 입국 신고서, 고위험 국가 목록 등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CD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1일 일부 항공사들이 비행기에서 함께 앉는 가족들의 좌석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델타 항공 등 일부 항공사들은 부모가 어린 자녀의 옆 좌석을 지정할 때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승객에게 어린 자녀와 떨어져 앉을 수 있다며 사전에 수수료를 내고 좌석을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사들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동반한 승객에겐 무료로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정크 수수료를 없애겠다는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함께 뇌우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도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고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